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건설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저조합니다. 여기에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박형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지금 국내 건설사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40곳 가운데 20곳이 건설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올해 국내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5월까지 국내 건설 수주 상황을 집계를 했는데요. 10개월 연속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공사 수주액은 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액도 30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7.3%나 감소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서 수주액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주 분야에는 공공 부분 그리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일단 민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민간 수주액은 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8% 감소했습니다. 5월까지의 누계액은 감소폭이 더 컸는데요. 1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8.6%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공부문의 누계액은 11조 6천억 원으로 3.3% 다소 늘었습니다. 자,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라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요, 이 공공 부문 공사에 앞으로 조금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현 상황을 보면 네. 이 공공부문의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4.1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르면 공공주택 물량이 오는 2016년까지 17만 가구가 줄어들 계획입니다. 당초 발주 계획의 40%가 취소되거나 지연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이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5.2% 감소할 예정인데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3조 8천억 원의 토목공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계속 그 공공 물량이 줄은 상황에서 그 LH 공사의 발주까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수주가 줄어들게 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자, 일단 민간 부분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이나 토목공사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건설사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 상황이 이렇다면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네. 해외로 눈을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은 700억 달러인데 올 상반기까지 아직 300억 달러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국내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가 수주가 횡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본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한 내용 최상욱 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플랜트 발주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저희가 좀 잘 하지 못하는 LNG라든가 가스 처리 이런 쪽의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또 신규 수주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게 전반적인 네, 여기에다 정부가 6월 말쯤 해외 건설 금융 지원 방안을 원래 내놓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윤곽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자금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책임지는 패키지형 인프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해외 정책 금융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내후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마련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없을까요? 네, 그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지만 이 건설 산업이라는 문제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해외 건설의 경우는 전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LNG라든지 가스 처리 이렇게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가 새로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국내 시장의 경우는 시장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이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아 박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물량 사회지가 더 이상 크게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인지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에서도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원가율을 낮추는 거죠. 네, 그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또 기회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국내 기업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이 체질 개선과 또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한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박형각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